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섯 번째 주제인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완전 자아실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주제인 의지 개념과 그 형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지라는 말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지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의지는 특정의 목적이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조직화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외에도 의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의지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라고 위키 낱말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은 어떤 활동에 관여하려는 강요받지 않는 의사를 의지라고 합니다. 캐시엘 같으면 의지는 선택이나 행동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한 내부적이며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지는 특정 목적이나 방향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조직화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의지는 바로 자유로운 선택과 함께 자기 규제적 행동을 기반으로 중단되지 않는 결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의지는 개인의 미래 행동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지는 개인의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포지션에 관계한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지는 개인 행동의 방향이나 목적 실현의 능력에 관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지는 결국 인간의 어떤 욕구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욕구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결핍이나 새로운 형성을 위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목적 지향적이거나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보면 우리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이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욕구는 목적 지향적이거나 욕구 충족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욕구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메슬로의 예 같으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와 존경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5가지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엘더파일 같으면 인간의 욕구는 생존이나 관계와 성장 욕구로 구분되고 다정의 욕구가 동시에 동기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욕구는 우리가 욕구의 기간에 따라서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욕구로 구분되고 장기적 욕구는 문화적이고 선천적인 것이 많고 중단기적인 것은 학습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선천적 욕구는 생존 욕구나 생리적이나 영적 욕구에 관계하고 또 문화적 욕구를 보게 되면 우선 종교나 또는 문화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문화에 따라 욕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되면 종교에 따라서 국민의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업 문화에 따라서 기업의 욕구가 다르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방식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천적 욕구는 대부분 학습된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보이면 이것을 가지고 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학습된 욕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의지는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를 조직하는 그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바로 욕구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욕구는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욕구를 유발합니다. 인간의 경우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경우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욕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방향이나 목적은 추구하는 가치에 관계하고 욕구는 의지를 만들고 의지는 또한 욕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 욕구는 장기적 의지에 관계하고 중단기적 욕구는 중단기적 의지 형성에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의지는 목적을 향해서 자기를 조직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의지와 목적은 어디와 관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지와 목적은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에릭슨의 일 같으면은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고 핵이며 또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자기 본질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욕구와 동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동기와 욕구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밸런스는 이럴 것 같으면 동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일정 방 작동시키는 내적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일으키는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자아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선천적인 인성 오영양과 자아 실현 경향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인성 오영양은 바로 창의, 정서지능, 가치와 자기 정화 그리고 자유, 의지, 영향에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자아는 바로 개인의 이상적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개인의 장기적 욕구나 동기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의지에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자아는 후천적 가치 학습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아는 개인의 실질적 자아이고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대 역할에 관계하고 개인의 중단기적 욕구와 동기를 유발하면서 중단기적 의지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 자아는 장기적 의지에, 사회적 자아는 중단기적 의지의 목적에 주로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살펴보게 되면 개인적 자아는 흔히 영적 자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전에 개인적 자아는 바로 선천적 인성 오영양과 자아 실현 경향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 인성 오영양과 자아 실현의 경향성은 바로 인간의 영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적 자아는 영적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영적 자아는 최종 가치에 관계하고 이에 비해서 사회적 자아는 혼적 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전에 설명드린 사회적 자아는 후천적 가치 학습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학습은 바로 혼에 속한 즉 소울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아는 혼적 자아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본능인데 이와 같은 본능은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지원한 그런 기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아는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도적 역할을 과정에서 자아는 자기 충만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충만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개인적 자아는 개인의 장기적 의지에 관계하고 사회적 자아는 개인의 중단기적 의지의 목적에 주로 관계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의지는 바로 목적과 자기 조직과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조직과 능력은 무엇과 관련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다소 속성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의지의 목적을 다소 자기를 조직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파워의 다소 속성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의 다소 속성으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다소 속성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위해서 바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워 다소 속성의 이 인지 능력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 인지 능력을 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다소 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파워의 다소 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창조 속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보존 속성은 기존의 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은
경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존 속성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결합 능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은 바로 협력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의 다속성은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파워의 다속성은 바로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에 가치화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환경을 알게 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인지입니다. 따라서 파워 다속성의 인지 능력은 바로 자연스럽게 가치와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다속성은 동기와 정서를 형성합니다. 파워 다속성이 동기와 정서를 형성하는 과정은 바로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결합함으로써 욕구와 감정 등의 내적 요소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 측정 프로세스와 결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파워의 다속성은 지능과 지각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나 지각 능력 모두가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다속성은 자기 충만을 지각하게 되고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다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로 작용할 때는 바로 완전 기능의 행동이 나타나고 이런 완전 기능 행동이 바로 자기 충만을 지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다속성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인지, 능력과 경쟁과 협력, 가치와 동기와 정서, 지능과 지각, 자기 충만 및 완전 기능 행동들을 종합해서 바로 자기 조직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조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자기 조직화는 감정, 욕구, 가치, 태도, 경험, 지식 등의 개인적 특성을 결합해서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한 능력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워의 다속성은 감정이나 욕구, 가치와 태도, 경험, 지식 등의 개인적 특성들을 조직화해서 의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이런 자아 정체성과 파워 속성에 의한 의지 능력을 결합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도 의지는 특정의 목적이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를 조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의지의 목적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관계되고 또 자기를 조직하는 능력은 바로 파워의 다소 속성에 관련됩니다. 그림 6-1에서 보게 되면 바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의지의 목적에 주로 관계하고 파워의 다소 속성은 자기 조직과 능력을 만들어내서 이런 의지의 목적과 자기 조직과 능력을 결합해서 개인의 의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파워 다소 속성이 의지 형성에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카드에 읽어주면 가치는 바람직한 행동의 특정 양식이나 존재의 최종 상태에 관련된 기본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바로 도구적 및 최종 가치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 가치는 목적 달성의 수단적 가치고 최종 가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최종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판단의 표현이 되고 또한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목적은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의 가치에 관계하고 목적은 행동 대안을 창출하고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낸다고 사이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자아 정체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바로 의지의 목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 다소 속성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기 조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파워의 다소 속성은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의 지능과 정서, 지각 등의 내적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파워 다소 속성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유발함으로써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기 조직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파워 다소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에 작용할 때
인간은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고 또한 완전 자기 조직화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의지 형성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파워와 다속성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인간에게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개인의 작용이나 파워의 다소 속성에 의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자아는 의지 형성의 기반을 제공하고 파워의 다소 속성은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의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능력이나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지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 것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가치 측정 시스템과 파워 속성과 의지 형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